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우기 쉬운 헬라어 단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페란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그 다음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티입니다. 안티라는 단어는 뭐 일반 헬라어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단어죠. 코디가 안티네 뭐 이럴 때 씁니다. 반대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티는 소유격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뭐뭐와 반대의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죠. 그 적그리스도가 안티 크라이스트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위하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요 단어에 전치사에 나오는 그림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안티를 뭐를 할까 했더니만은 저한테 떠오르는 거는 엔트였습니다. 엔트, 개미죠. 제 발음이 나쁜 걸, 영어 발음 나쁜 걸 좀 죄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엔트 그랬는데 엔트 뭐 이렇게 묵음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81학번입니다. 예, 엔트는 개미입니다. 소가 있는데요. 소 왜 나왔겠어요? 소유격하고 결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이제 몸살이 나자 원래는 소에게 반대하던 개미가 왜 반대했겠어요? 맨날 소에 밟혀서 동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소가 일할 때 반대하던 개미가 소 대신에 소를 위하여 뒤에 제가 쟁기라고 그린 겁니다. 소를 위하여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에게 반대하던 뭐뭐와 반대의 그다음 개미가 소 대신에 소를 위하여 대신에 위하여 다 나왔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파노 플러스 소유격은 뭐뭐 위에 뭐뭐 위로입니다. over, above. 에파노라고 하면은 저는 뭐가 딱 연상되냐 하면은 웹파논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영어 테이프 있던 시절에 그거 이제 팔고 막 그랬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옛날에 여러분들도 요즘 대학생들 많이 알바들 하죠.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 에파논은 웹파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웹파논인데요. 어떤 집 대문이 열려 있길래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더니만은 갑자기 소가 덤볐습니다. 여기 코김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열쇠 구멍처럼 생긴 거가 갑자기 소가 덤볐습니다. 당황한 웹파논은 얼른 요 장독대, 요즘 학생들은 장독대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린 그림이 92년도에 그린 거니까요. 92년도면은 30 한 몇 년 됐죠? 얼른 장독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파논, 웹파논이고요. 소유격하고 결합하고 뭐뭐 위에, 뭐뭐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크리 혹은 메크리스입니다. 요거는요, 앞에 나왔었던 아크리스랑 똑같습니다. 소유격하고 결합을 하고요. 뭐뭐까지,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는 한, as far as, 이런 것입니다. 매크리는요, 그냥 연상되시죠? 매끄러운 길입니다. 매끄러운 길. 여기 보시면 아주 유리처럼 빛나고 있고, 이렇게 위에 올랐으면은 유리인지 얼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방 이제, 넘어질 것 같죠? 예, 우리도 그런데, 소굽으로 여기를 걷는다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소는 목적지까지, 또 매끄러운 길이면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까지라고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소까지. 그리고 요것이 얼음이 as far as 녹지 않는 한 자기는 가지 않겠다. 뭐뭐 하는 한 until as far as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입니다. 아나는 목적격과 결합을 해요. 오랜만에 목적격과 결합하는 건 나왔네요. 목적격하고 결합해가지고서는 위로 위쪽 방향입니다. upwards up 혹은 수사 그러니까 1, 2, 3, 4 하는 것과 함께 각각의 each라는 뜻입니다. 각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위로부터 외우죠. 그러면은
아나는 안악내입니다. 안악내. 머리에 수건을 쓰신 안악내들입니다. 비니처럼 생겼는데 저 당시에 제가 이거 그릴 당시에는 비니라는 게 없었어요. 참, 그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쓰십니다. 요런 돌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린 거 풀도 그렇고 요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만화책 베끼던 실력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써먹게 하세요. 예. 그래서 안하는 안악내입니다. 각각 여기 나왔군요. 각각의 한 사람, 두 사람, 각각의 안악들이 나무짐은 뭐예요? 목적격이죠. 나무짐을 잔뜩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나 봅니다. 그래서 안악내 플러스 목적격, 나무짐은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어요? 엑소센이죠. 이게 크시라는 것으로서 키읔 발음하고 그 다음에는 시옷 발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게요. 영어에 같이 있는 스펠링들은 좀 사전 찾을 때 쉬운데 영어에 없는 것들은 사전 찾을 때 얘가 어디 있지 하면서 좀 헷갈리게 돼요. 요 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은 영어에 L, M, N 그 다음에 O, P, Q, R 이렇게 나가잖아요. L, M, N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람다, 뮤, 니죠. 그 다음에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가 영어에 O 나오기 직전에 N과 오미크론 사이에 나옵니다. 크시가. 그래서 람다, 뮤, 니, 크시,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소센 이렇게 됩니다.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또 여러 개 나오겠지만 센이라는 것은요. from이라는 뜻을 가져요. 엑소센, 엑소가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노 하면 위쪽이거든요. 위로부터 하면은 아노센이 돼요. 위로부터. 그래서 센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소센 플러스 소유격은 바깥으로부터, 엑소로센부터 이런 뜻입니다. from, without. 엑소센은요, 소세지로 저는 연상결합을 했습니다. 소세지. 그렇죠. 엑소센. 소세지입니다. 소에게 소세지를 가져오라 하고 시켰더니만은 집안 냉장고에 소세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밖에 나와서, 사왔습니다. 소가 어디서부터 소세지를 가져왔습니까? 밖에서부터입니다. 제가 밖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 총총 하는 거를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개 넘어서도 헬라어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 성경에. 그런데 10번 넘게 나타나는 헬라어 전치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요 30개가 다입니다. 그래서 30개 배워 놓으시면은 전치사는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 어떻게 읽어요? 강기식이 있으니까 하로 읽죠? 하마입니다. 하마 플러스 역격도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동시에 함께입니다. 하마는 뭐 연상결합 할 필요도 없죠. 우리말로 하마가 있으니까. 하마는 하마입니다. 하마고요. 그 다음에 역격이니까 옆에 여성이 있죠. 밀림에서 잃어버린 애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뒤에서 무서운 하마와 애인이 동시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아시겠죠? 하마 플러스 역격은 동시에 함께. 여성들이 겁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남자보다 용감할 때가 있어요. 동시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전치사를 먼저 외운 이유는 다음에 동사들을 외울 때 전치사를 알고 있으면 암기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강의하면서는 외우기 쉬운 헬라어 동사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나왔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를 강의를 할까 말까. 강의를 한다면 뭘 하냐면은, 이를테면 코리스는 코러스였다. 뭐, 아크릴은 아크릴이었다.
뭐 오피스는 오피스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다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까지 해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또 3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그거였지 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2부로 이제 단어입니다. 단어가 앞에 제 책 서문에는 있는데요. 1100개 좀 넘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10개 이상 나오는 단어는 전부 수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보니까 제가 책을 만드느라고 세봤거든요. 그때만은 1100개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30개 지금까지 배운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 전치사들입니다. 자, 이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도 뭐 간단해요. 암기 요령은 그냥 그 연상결합보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레포. 블레포를 보고 이게 내가 보다거든요. I see입니다. 내가 보다로 곧장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레포 한 다음에 레포가 들어가니까 레포트를 보다. 그 다음에 보다. 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한 단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수월하게 마지막 단계 보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 세 단계들을 읽기만 해도 단어가 저절로 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 단계를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책을 탓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만 첫 번째, 세 번째 단계만의 암기는 무조건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블레포 보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2단계라는 레포에서 온 레포트를 보다 이렇게 다리를 놓아드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1, 3단계만을 외우는 것보다는 1, 2, 3단계 전체를 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도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단어와 뜻을 보시면서, 새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연관되는 것이, 그 공부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냥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1100 몇 개인데,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죠? 이제 시작합니다. 블레포, 보다입니다. 보다, 그 다음에, 남의 레포트를 보다니,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표시가 이제 어떻게 연상결합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블레포라고 이 전체 발음이 나옵니다. 블레포. 그 다음에 연상결합하느라고 사용한 것은 요 꺽쇠를 양쪽에다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블레포, 남의 레포트를 보다니, 블레포 보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알다입니다. 영어의 I know입니다. 알다. 기노스코는 저는 뭐가 연상되었냐면은 기네스북이 연상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의 내용을 다 안다. 기노스코, 기네스북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니까 기네스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아니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기노스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노스코라는 거를 뭐 이렇게 보셨을 적에 딱 연상되는 게 먼저 있다면 그거로 하세요. 이를테면은 뭐 전 모르지만은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살다 오신 분이 있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러시아 마을에서 내가 뭐 그 좀 한 달쯤 살다 왔다 그러면은 기노스코 하면은 그 마을이 연상되시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요게 여기 F 발음입니다. 피. 그러니까 P가 아니라 P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요거는 파이라고 배웠었죠. 파이는 그 영어식 발음이고요. 그냥 헬라어로는 P라고 합니다. 그래서 P인데 그거는 이제 그 P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F입니다. 많이 듣는 얘기시겠지만은 요거 발음 우리 세대 때는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라 그러는 게 이제 저보다는 다 젊으시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유학 가가지고서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서는, 커피 머신 어딨냐고. 그래서 저기 있다고 그래서 가보면 꼭 복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발음이, 그러니까 저는 F 발음 신경을 안 쓰면서 한국에서 컸기 때문에 그 들리는 사람한테는 이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마신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가보면 복사기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뭐 대단하지요. 발음들은. 예. 그 다음에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이건 쓰다예요. write. 영어에 write. 아이고, 미끄러지네요. writ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요 모퉁이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얗게 있죠. 여기다가 뭐 과장님께 보고 드릴 내용 하면서 여기 모퉁이에다 그래프 귀퉁이에다가 써라.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포 하면은 그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다. 근데 그리다가 아니라 그래포는 쓰다입니다. 쓰다. 그다음에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 또 잔소리 할게요. 아마 첫 시간에 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언어를 배울 적에는요, 보통 네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쓰고, 읽고, 그 다음에 말하고, 듣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writing, 영작, 그 다음에 이거 독해, 그 다음에 speaking, 그 다음에 listening,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은 전부 다 헬라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것은 그리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요 악센트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악센트 3개 있다. 요거. 예, 어큐트, 그레이브, 서컴플렉스. 불어로는 악상떼기, 악상그라브, 악상실컴플레. 그래서 요 3개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쓸 일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언급을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읽을 때는 굳이 뭐 디다스코 그럴 필요는 없죠. 악센트가 뒤에 있으니까 디다스코 이렇게 읽죠. 디다스코 하면은 가르치다입니다. teach.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디다스코인데 다자 빼면 디스코죠. 내가 디스코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합니다. 디스코가 뭐예요?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 디스코라는 것이 이제 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찔르는 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디스코 춤 가르쳐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디다스코 가르치다. 내가 디스코 가르쳐 줄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한 페이지가 전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로 쭉 나오죠? 디다로 시작됩니다. 디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 책을 편집을 하면서, 디다스코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비슷한 것들은 같이 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것들도 앞에다가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여기도 보세요.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내용, 가르침, 그 다음에 가르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예,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 감사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아련합니다. 지금 강의하면서 듣는 분이 어떤 걸까 하면서,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그래서 디다스코를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디다스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러면은 뭐냐면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 그 다음에 디다스칼리아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니까 뭐예요? 가르침 교훈이죠. 그 다음에 이거 발음이 키읓이 아니고, 키읓이 아니고, 이게 쌍히읗인데요. 키읓이 아니고, 쌍히읗. 옛날에 불을 켜다라고 할 때, 조선시대 때는 불을, 켜다라고 한다고 그랬대요. 혀다. 저도 발음 잘 못하죠. 조선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것이 변해서 키읔으로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 쌍히읗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히읗 발음. 그래서 디닥해. 이렇게 되는데, 저도 앞으로 하다 보면 그냥 디닥해 그럴 겁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다스코 가르치다,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그 다음에 디다스칼리아 가르침 교훈, 그 다음에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요거에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요렇게 연관되는 거는 손가락 표시가 하나 앞에 것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디다스칼리아하고 디다케랑 다르잖아요. 근데 디다케는 조금 독특할 때 쓰였어요. 요게 일반적인 거고, 요게 디다케는 요거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할까요? 좀 독특한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캐리그마라는 것이 있었고요. 캐리그마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축이 뭐냐면은 디다케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둘 다 가르침이라고 나오는데요.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뭐가 다르냐면은, 캐리그마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삼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믿고, 그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평생, 살다가, 죽으면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 구원과 관련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나머지 기간, 뭐 어떤 사람은 10년 살 테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 테고 젊었을 적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뭐 50년 더 살 테고 요 기간 동안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디다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캐리그마 요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시면은 안 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알려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면서 요것이 나옵니다. 디다케. 그래서 이를테면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보시면 대부분이 디다케죠. 거기는 나를 믿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뭐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신학생은 아니실지 몰라도 신학생이라고 치고 디다케가 무엇인지 캐리그마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갑니다.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요것은 취하다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취한다는 게 아니라 테이크입니다. 손으로 이제 꽉 잡는다, grasp 혹은 grab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다, 테이크고요. 그 다음에 그 람바노 하면은 저는 뭐가 떠오르냐 하면은 람보가 떠올라요. 람보 그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그 미국 베트남 전쟁 영화에 나왔던 미국 영웅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 중에서 람보 얼마나 아실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책 쓸 때가 92년도인데 그래서 람바노 하면은 람보가 적의 무기를 취하다. 무기가 없으니까 적의 무기를 취해가지고서는 두두두두 쏘는 겁니다. 그래서 람바노, 람보가 적의 무기를 취하다. 그 다음에 레고는 스픽입니다. 말하다. 그래서 레고는 그냥 그 전체로 해가지고 레고 장난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레고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해야지. 생긴 건 단순한데 엄청 비싸죠. 그래서 아빠들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는데 옆집 애가 레고 장난감으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저거 사달래야지. 그 다음에 레고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고는 말하다예요. 레고 말하다. 그 다음에 리오는 풀다. 풀다가 뭐냐면은 그 영어로 loose입니다. L-O-O-S-E. 풀다 하면 꼭 뭐 수학 문제를 풀다 그런 게 연상되는데 그 풀다가 아니라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을 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건설을 해 놓은 것을 이런 것을 딱 쳐가지고서는 이거를 파괴해 버리다.
전부 다 파괴해버리다 하는 겁니다. destroy. 그래서 lose 혹은 destroy의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이루어 놓았던 것을 파괴하다. 이루다에서 이루어에서 류가 나오죠.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파괴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류는 파괴하다 이렇게 되죠. 요거 여러분, 요거 저 시간 많이 걸렸어요. 리오를 우리말로 어떻게 할까? 안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생했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입니다. 에코. 요거 키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쌍히읗이에요. 에코. 근데 가지다, 소유하다. 영어의 have 동사입니다. have 동사. 그래서 에코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에코우입니다. 에코우. 여기서는 에코는 아니고 영어 발음은 에코우지만은 우는 그래서 요 꺽쇠에서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에코가 메아리죠. 그러니까 산은 메아리를 가지고 있다. 산에 사는 메아리. 뭐 이렇게 노래 있었는데 요새 부르나 모르겠어요. 에코 가지다, 가지고 있다. 산은 메아리를 에코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가 뭐냐면 형제예요. 형제. 어떻게 연상하냐면은 아델 하면은 아들이 떠오르죠. 아들. 우리말 발음이 아들. 그래서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델포스. 그래서 요게 아델포스가 그 교회에 가시면은요, 남성 중창단 이름으로 많이 사용돼요. 아델포스 중창단. 그러면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좋은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창단. 그래서 아델포스 하면은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그 다음에 아델포스 대신에 애가 나왔죠. 이번 헬라어에서 남성 명사의 대표적인 어미가 오스고요. 여성 명사의 대표적인 어미가 아와 애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애가 됐는데요. 그래서 아델페가 됐어요. 그래서 아델포스, 아델페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매,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델페 하니까 저는 연상이 아들페는 이렇게 됐어요. 아들페는 자매. 이를테면은 남자는 하나고 자매들은 여럿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너 물 떠봐 그러다가 남동생이 싫어 누나가 해 그러면은 너 일로 와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들을 팬다.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저기 나쁜 건데 그거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연상하시면은 요걸 잘 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패는 자매, 아델페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요? 안스 th 발음이죠, 이거. 그 다음에 로포스, 안스로포스입니다. 사람, 인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간학이 뭐예요? anthropology죠. anthropology, anthropology 하면은 인간학, 인류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건 쓸 필요 없겠죠. 지금 헬라어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요건 어떻게 외우시냐 하면은 춥고 배고픈 안쓰러운 인간, 안스로포스, 안쓰러운 인간 이렇게 읽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픈 안쓰러운 인간. 그래서 안스로포스 사람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할 때 그 사도입니다. 여기 포스토가 있죠? 포스토. 그래서 포스토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사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요새는 이제 원래 요새는 이제 전봇대에다가 뭐 이렇게 못 붙이게 하지만 옛날에는 자유롭게 붙였으니까 부흥회 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그 전봇대에다가 풀칠로 뭐 성령 대집회 뭐 이래가지고서는 부흥회하고 그랬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하는 그런 부흥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사도 바울 에베소에 오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사도, 직접 붙이는 사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조그마한 잔소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가 포스터를 붙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게 A, B, C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포스톨로스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사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를 보고 포스터가 연상되고, 포스터, 다음에는 포스터를 붙이는 사도, 이렇게 되도록 외우시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가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도에서 포스터는 연상이 돼도 포스터에서 사도가 연상되려면은 이게 거꾸로가 되죠. 그래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물론 제가 책을 쓰면서 정 없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이 몇 개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석이에요. 아포스톨로스에서 여기서 포스터를 따오고 그 다음에는 사도가 뒤에 오도록. 그래서 A, B, C 이렇게 연결되도록 A, C, B가 아니라 그래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로스입니다. 디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PH, 디프성이라고 하는데, DIPH, 그 다음에 THONG예요. 그래서 디프성 이렇게 나가는데, 중모음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중모음이 뭐냐면은 두 개가 그 모음이 꼭 하나처럼 이렇게 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런 거가 있는데, 일단 오미크론 윕실론을 원래 따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윕실론이니까 윕실론, 위 발음입니다. 그래서 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오미크론 윕실론이 있으면 그거를 우라고 발음합니다. 헬라어가 좀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웬만한 언어에는 우에 해당되는 모음이 하나 배정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윕실론을 합해 놔야만 비로소 우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두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 그래서 둘로스 이렇게 됩니다. 둘로스는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은 둘로 해가지고서는 둘러대지 마. 그래봤자 넌 종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둘로 나눠라 하고 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부 때 대학부 회지 이름이 둘로스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 시작하기도 전인데 둘로스란 단어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라 종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러대지 마 종아 너 그래봤자 넌 종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둘로스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손가락 배치가 없죠. 왜냐하면 둘로스에서 그냥 연상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엡실론, 윕실론도 요것이 중모음이에요. 딥성. 그래서 그 U 발음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U 발음. 그래서 오미크론 윕실론이 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엡실론, 윕실론은 U예요. 그래서 둘류오 이렇게 발음됩니다. 둘류오. 그래서 요거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동사니까 뭐겠어요? 종 노릇하는 거 혹은 좋게 말해서 봉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류오입니다. 요거 U 발음 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걸 중모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도론이죠. 도론인데 선물입니다. gift 혹은 present 선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더러운 선물 이렇게 하세요. 더러운 선물이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뇌물이죠. 예, 그래서 이 더러운 선물 하면서 더러운 도론 선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드론하고도 비슷하네요. 도론. 그래서 아들에게 드론을 선물로 주다. 요새 드론 사달라고 하는 아들들 많죠? 예, 그래서 저도 하나 샀는데, 저는 제일 싼 거 샀어요. 2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교수실 안에서 이렇게, 날리면서 놀다가, 버렸는지, 누구 줬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드론,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도 하고요. 그런데 약간 드론을 선물로 주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쓸 때는 드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92년도 그래서 그래서 더러운 선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음을 잘해야죠. TH 발음 사나토스 또 똑같네요. 저는 그래봤자 사나토스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사나토스. 그래서 사나가 사나이예요. 그래서 사나이는 죽음이 멋져야 한다. 사나토스. 그래서 사나이는 죽음이 멋져야 한다. 그래서 사나토스,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토스가 죽음이니까 죽게 하는 것, 타동사죠. 타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내어주다, 죽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토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나토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북대서양 아마 무슨 뭐 같아요. 노스 어슬랜틱 뭐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토입니다. 나토군을 죽게 하다. 예, 제가 방금 강의한 다음에 노스 어틀랜틱까지는 맞았는데, 노스 어틀랜틱, 그 다음에 티오 몰라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모른다고 지나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리티, 조약,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기구 있죠? 그래서 트리티,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딱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노스 어틀랜틱, 그 다음에 트리티,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갑자기 영어 공부했는데, 하여튼, 나토군을 죽게 하다. 사나토. 예.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냥 강의할 때,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냥 2번 봐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한 번 강의할 때, 분량이 요거 하나씩 한 20개 되거든요. 분량 강의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어떤 책의 이관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성전이고요. 성전. 그 다음에, 나 오늘 성전에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스가 나오길래 밑에 히에론도 같이 있는데, 이거 히라고 읽죠? 히에론. 이것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다음 단어인 히에론과 나오스를 모두 성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둘의 의미는 다릅니다. 나오스는 오직 성소만을 뜻하고 히에로는 성소와 그 부속 건물들,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위에 마침 칸이 있으니까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별한 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뒤에 보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그래가지고서는 성전 지도 나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있으면은요, 제가 요렇게 그린 것 중에서 왼쪽 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채웁니다. 요 왼쪽 거가 뭐냐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요즘 단위로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10m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표준인데 어떻게 10m로 딱 떨어지냐 그러실 텐데, 여러분 규빗이라는 거 아시죠?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팔이 있고 여기 팔꿈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죠. 근데 이게 보통 45cm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키가 크고 작고는 있지만은 요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는 거의 같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서는 제 팔을 가지고 이렇게 재봤어요. 줄잘 가지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도 45cm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계인이 아니라 표준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45cm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 개념이 있는데, 성전규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규빗. 성경에 나와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규빗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성전규빗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전규빗은 뭐냐면은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1규빗에다가 손바닥 사지노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를 5cm는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5cm로 잡아요. 요거를. 그래서 성전 규빗은 뭐냐면은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거가 지금 지성소인데요. 지성소는 가로도 20규빗, 세로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어떻게 해요? 2, 5, 10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50 한 다음에 그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10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신기하게도 성전 규빗이 50cm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량형이라고 그러나요? 10m, 10m, 10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 높이가 10m, 천장 높이가 10m 되는 데가 별로 없지요. 예, 무슨 커다란 호텔 로비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근데 그게 요만한 겁니다. 그게 10m, 10m, 10m. 그리고 요 옆에 제가 점 찍은 거, 요게 뭡니까? 요게 뭐냐면 성소예요. 이게 홀리, 그 다음에 여기에 홀리 오브 홀리. 그래서 성소, 지성소. 성소, 지성소 요거를 합해가지고, 요것만을 해가지고선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게,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그리고 지금 요게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고요. 여기에 히르카누스의 문이라는 게 있고, 이게 유대인 여성들의 문이고,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성들의, 여인들의 뜰,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포브메노의 톤테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할례는 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합해가지고서는 히에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헷갈리죠. 나우스하고 히에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나우스는 나 오늘 성전에 간다.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 오늘 성전에 간다. 여기는 뭐냐면 히에론이니까, 히에론이 뭐예요? 히어로우랑 발음이 비슷하죠. 히어로우. 그래서, 히어로우들의 발자취가 담긴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어로우즈 하면은 요새 어벤져스가 많이 나오죠. 저는 뭐 너무 유치해서 안 보는데 그 60대가 보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어벤져스에 나온 여러 히어로우들이 이 조금 전에 그렸던 이 성전 마당에서 저기서 챙챙챙 하면서 막 광선 쏘고 하면서 싸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 히어로들이 조그마한 지성소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히어로들이 싸우는 곳은 어디예요? 히에론, 이 성전, 넓은 영역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나 오늘 성전에 간다 라고 하는 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이 되시겠죠? 그래서, 히어로들의 발자취가 담긴 성전입니다. 카이는 굉장히 쉽지요. 예, 카이. 그리고입니다. 카이젤 수염이 또 유행이다 그랬는데, 카이젤 수염이 뭐냐면은,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코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수염 있죠? 왜? 이렇게 된 수염. 아이고, 못 그리겠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고 하기엔 또 앞에 전치사에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좀 늙었어요. 예, 젊을 땐 잘 그리는데, 임금님 수염, 요게 카이젤 수염입니다. 카이젤 수염이 또 유행이다. 그리고 and. 그래서 카이는 뭐 이렇게 안 해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근데 카이는 이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and의 뜻으로 해요. 그래서 A, 카이, B 하면은 뭐냐면 A 그리고 B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에 A가 없이 그냥 다짜고짜로 카이 한 다음에 뭐가 나올 때입니다. 이쪽에는 뭐냐면은 심지어란 뜻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영어의 even으로 합니다. 심지어 A도 카이 A 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건데요. 뭐냐면은 카이 A 그 다음에 카이 B 하면은 영어로 both A and B입니다. A도 B도 둘 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카이의 용법은 달랑 요 세 가지예요. 근데 막상 딱 나왔을 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헷갈려요. 카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카이 딱 나오면은 숙달되기 전까지는 좀 헷갈리는 게 요 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 A, 카이 B 하면은 뭐뭐도 both A and B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가 뭐예요? 그 회사 마크죠. 그래서 우리 회사 로고에는 성경 말씀을 넣을 거야. 그래서 은근히 저 회사는 그 기독교 회사구나 하는 것 알 수 있는 것 있죠. 이럴 때는 뭐 하임이라고 나오면은 하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은근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로고스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로고에는 성경 말씀을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율법이란 뜻이고요. 노모의 말씀은 곧 율법이다. 이렇게 외우는데, 노모에가 뭐예요? 늙을 노자에다가 어미 모자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권력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예. 아무리 독재자고 뭐라고 해도 자기 어머니한테는 꼼짝을 못하죠. 예. 어머니인데 더구나 늙으신 어머님이에요. 노모. 그러면은 최고의 권력자죠. 그래서 노모의 말씀은 곧 율법이다.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겠죠? 노모스, 율법.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텐데요. 노미아라는 것이 있어요. 노미아라는 것도 율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로 쓰이는데요. 노모스는 어떨 경우냐면 개개의 율법을 보통 뜻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할 때. 그다음에 노미아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집합적인 이런 의미로 쓸 때 노미아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적에, 그러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구약 율법 전체를 뜻하잖아요. 그럴 적에는 노미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들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건 사전 찾아볼 수도 없고, 스펠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구장 표시라고 그러죠.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은 요 단어가 영어나 기타 언어에 활용된 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하면 자율적이네요. 그래서 오토 하면 자동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노모스가 뭐예요? 노모스죠. 오토노머스. 그래서 오토노머스 하면은 자율적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어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코스라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하우스. 오이코스. 그래서 오이가 커가는 집. 오이가 커가는 집.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이 코스 요리를 하는 식당 하는 집 이래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레스토랑이 연상되니까 그냥 오이가 커가는 집,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오이 코스. 그 다음에 휘오스입니다. 요것도 휘라고 읽어요. 스펠링으로 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게 위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이니까. 근데 요것도 중모음입니다. 디프성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하나로 그냥 위라고 해요. 위이가 아니라. 이거 당연하다가 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요것도 하나의 중모음입니다. 두 개가 합해야 비로소 위가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강기식이 여기 달려 있죠. 왜냐하면 요렇게 박스를 쳐가지고서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스펠링이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죠. 이게 따로라면은 여기다가 달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개가 합해야 비로소 위라는 발음이 나오니까 뒤에 강기식이 달린 겁니다. 오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헬라어 문법 처음 할 때 뜻밖의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하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휘어잡아야 하는 아들. 처음에 만만하게 하면은 특히 엄마한테는 함부로 굴죠. 아빠는 무서우니까 아빠는 조심하지만은 요새는 거꾸로인가요? 제가 클 때랑 하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은 휘어잡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휘어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알레세이아 하면은 진리, 트루스입니다. 영어에 트루스. 그래서 알레세이아는 진리인데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했어요. 방사선을 아래 세이면은 안 된다는 것은 진리다. 그랬더니만은
지난학기에요, 바로. 이걸 녹화하는 지난학기에 어떤 학생이, 나는 진리를 알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쉬워서 친구들이, 대학원이든 신대원에서 막 박수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래 진리를. 그러던가, 나는 진리를 알 거야. 알레 진리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레세이아 하여튼 알레세이아를 보시고 트루스라는 것을 연상시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50분씩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 벌써 50분이 방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는 오늘까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